5월 26일 목요일 듣는 신문 시작합니다. 텍사스 소도시 유벨디의 록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살바도르 라모스가 범행 30분 전 대량 살상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한 목소리로 비통에 잠기는 것은 지겹다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 사망자 외에 17명이 다쳤고 부상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25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섞어 쐈다는 소식입니다.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 등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올 메모리얼 연휴 기간 개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여행객 중 9명은 자동차 여행을 계획 중인 걸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 2건의 범인이 모두 합법적인 총기 구매 하한 연령인 18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향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규제의 적정선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한 케이티 코란 오말리 전 판사는 총기 사고 피해자들이 연대해 총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 선거 예비후보인 존 킹 전 연방교육부 장관은 샌디혹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보다는 위로와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예비후보인 켈리 슐츠 전 주상무부 장관은 무고한 우리 아이들이 숨진 참사를 목도하고 더할 나위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이 포함된 남부 지역 주민 45.1%가 거주하는 지역이 산불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052년에 이르면 48.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는 15.4%에서 20.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학생 권리와 책임 규칙 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동료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꾸고 개명한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도 개명 전에 이름을 부를 경우 최대 5일간 정학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어팩스 카운티 교사에서 은퇴한 리그비 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정체성과 상관없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공립학교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에서는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표현을 이유로 처벌한다면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베트남 타운인 에덴센터에 버지니아 주정부의 역사유적지 표지판이 들어섰습니다. 데이빗 타터 폴스터치 시티 시장은 에덴센터는 베트남계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자극하는 지점이 되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리는 역사유적지 표지판을 만드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26일 듣는 신문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